자, 이번 시간부터 전산세무 1급 실무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배점은 100점 만점이고요. 그 중에서 이론이 30점, 실무 관련했을 때 70점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교재를 참고하시면 실무 회계 능력이라고 해서 재무회계가 첫 번째 챕터가 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보시면 전산세무 1급에서 어떠한 실무 시험이 출제되는지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인 배점으로서는 12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가세 관련된 항목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 외 나머지 입력사항에 대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가가세 신고서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주로 우리가 이제 부속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 신고서 가운데서 우리가 기한 후 신고라든지 그 다음에 가산세를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들이 전체적인 배점으로 해서 10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우리가 대략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동사항과 자동 결산 항목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세무 1급에서는 특별하게 법인세에 대한 계산 내용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회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원천징수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회사에 있어서 사원 등록이라든지 연말정산, 기타 사업과 기타 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입력하는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는 법인 조정이 등장하고 있죠. 전체적인 배점은 30점입니다. 각종 여러 가지 법인세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목적상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 되겠고요. 우리 시험에서의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무 관련된 부분이 70점, 이론이 30점에서 두 개를 더했을 때 전체적인 점수가 70점이 넘는다라고 하면 합격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겠죠. 먼저 재무회계 실무 능력 챕터 1을 보시면요. 전표 입력이라고 해서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전산세무 1급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와 관련했을 때는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서 메인 매출 전표를 보시면 과세의 유형에 따라서 몇 번 코드를 갖다 선택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익숙한 내용들이 이제 과세, 영세, 면세, 건별, 수출 등으로 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신다라고 하면 12번의 영세와 16번의 수출 관련했을 때는 각각의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어떠한 코드를 선택해야 되는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입 쪽에 보시면 과세가 있고 불공이 있죠.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냐에 대한 판단, 그리고 여러 가지 영세나 면세, 수입 관련해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불공제 사유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1번부터 나와 있죠. 주로 이제 사업과의 무관한 지출이다, 아니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임차 관련했을 때 이런 사항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체크하셔서 내용들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복수거래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인 세금 계산서 항목을 보시면 거기에 중간쯤에 품목이라고 있습니다. 품목에 2가지 이상이다라고 하면 상단에 복수거래 키를 눌러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합계를 이제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영세율 관련했을 때의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율 관련된 매출에서 구체적인 내용 갖다가 추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직수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 이런 것들이고요. 그 외 사항으로 해서 출제된 사례를 보면은 6번에 나와 있는 국외에 제공하는 용역, 그 다음에 10번에 나와 있는 수출제와 임가공 용역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적요 입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생략한다라고 했었죠. 기본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사항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타개정 대체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관련했을 때 타개정 대체, 즉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소비되거나 소멸되거나 혹은 비정상적으로 외부에 유출됐을 때 이렇게 8번 조교를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력하는 데 있어서 의제 매입세액이라든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등도 보시는 것처럼 타개정 대체를 반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어서 6번이라든지 7번 내용 보시면요.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정 때 누락한 걸 확정 때 포함시켜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과세 기간 아니다라고 하면 자, 그럴 때 그 예정 누락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매매출 전표 입력 관련했을 때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시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에 수정 사유가 발생됐을 때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이제 또 나와 있고 주로 우리 시험에서 이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후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에 내국 신용장 등이 개설된 사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형태로 해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지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했을 때는 별도로 학습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용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또 많은 회사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1-1번에 보시면 전표 입력사항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지구, 회사 코드가 1501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서 다운을 받느냐? 도서출판 어울림에 가셔서 거기에 이제 화면에 보시면요. 백데이터 다운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전산세무 1급이라고 해서 확인해 보시면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급인데 회계라든지 부가 그리고 소득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가 2권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법인세가 아닌 그 외 나머지 사항으로 해서 관리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을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4월 5일 날짜로 해서 3월 10일에 취득한 자기 주식이 있습니다. 200주. 주당 12,000원에 했고요. 100주를 주당 7,200원에 현금을 받고 매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주식에 대한 처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4월 5일 날짜는요. 자기 주식을 처분했는데 처분하면서 손실이 발생된 사유입니다. 주당 12,000원에 취득했다가 매각을 이제 7,200원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를 봤다라는 거죠.